60대 장모 씨가 취재진에게 처음 꺼낸 단어는 형사였습니다. 컴퓨터를 받으니까 나 컴퓨터 하려고 여기 내가 봐. 컴퓨터 칸이 안 가냐 엄마. IQ 42, 중증 지적 장애인인 장 씨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. 그래도 염전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숨기를 반복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창을 숨어갖고 산에 가서 숨어갖고 있었지. 20대 후반이던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장 씨를 가족들은 죽었다고 여겼습니다. 돌아가신 줄 알고 엄마랑 아버지랑 오빠랑 해서 이제 제사 같은 거 해주고. 그렇게 37년을 지내온 가족에게 지난 7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법원으로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 측이 신청한 성년 후견 절차에 동의하냐는 우편물이 날아든 겁니다. 깜짝 놀랐어. 어머, 오빠가 살아있었어? 뭐 이래가지고 다들 이제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죠. 황급히 찾은 광주 요양병원엔 20대 청년으로 사라져 60대 중반이 된 장 씨가 있었습니다.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. 발톱이 다 소금에 있어 이제 빠졌더라고. 언니도 다 이렇게 빠져 있어. 40년 가까이 장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하나 듣고 갔죠. 새벽 4시 나가요. 연재 있고 농사 짓고 다 해요. 장 씨가 말한 이름은 전남 신안군 신의도의 염전주였습니다. 직접 섬을 찾아갔습니다. 염전은 지난해 10월 폐업해 황량했습니다. 일부 주민은 장 씨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몸이 좀 모여가지고 말도 뭐 해갖고 여기 그 일 시킨 사람이 그 요양원에다가 거기 넣었던. 임대를 안 하니까 갈 데가 없지.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민원도 들어갔을걸. 이곳이 바로 피해자가 수십 년간 일했던 염전입니다. 그런데 이 염전이 폐업하자 피해자는 바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통화가 닿은 염전주 A씨는 자기는 오갈 데 없는 장 씨를 돌봐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경찰이 가해 있습니다. 더 이상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. 확인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장 씨에게 6,600여만 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 원의 형 집행 1년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A씨는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때도 아버지가 유인해온 지적장애인을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. SBS 하정인입니다. 지난해 11월부터 장 씨가 머물렀던 광주의 요양병원입니다. 병원 측은 염전주 A씨 가족이 장 씨를 무연고자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. 혼연이 없으니까 그때는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. 가족이 없으면 후견인을 하고. 그런데 장 씨는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때 이미 수사기관에도 피해자로 인지됐던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염전주 부자는 당시 또 다른 지적장애인 B씨를 유인해 착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 수사 자료에 장 씨가 등장합니다. 염전노예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아버지로부터 염전을 물려받은 A씨가 이 두 장애인을 섬에서 빼돌려 전남 무안의 가족집 등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. 당시 장 씨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인권센터가 상담한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 명단에도 포함됐지만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그냥 뭐 올렸지 이거. 지난 2021년 또다시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지면서 관계당국의 점검이 이뤄졌고 2023년에는 신안군이 장 씨의 실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염전주를 수사 의뢰했습니다. 하지만 장 씨는 가해자인 염전주와 분리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았고 이 기간 염전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. 그게 정말 화가 나고 작년이라도 아니 21년이라도 그때 좀 붉어졌을 때 알려만 줬어도. 경찰은 장 씨 가족 한 명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고 장 씨가 거부해 A 씨와 분리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지자체도 비슷한 반응인데 본인들이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다.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구조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그 학대 현장에 있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. 장이 착취를 당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. 그게 국가랑 옹호기관의 역할이 아니잖아요.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 쉬운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책임 회피적 행정이 거듭되면서 장 씨에 대한 착취는 길어진 셈입니다. SBS 이태원입니다.
장 씨는 자신이 언제 염전에 들어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. 새벽 4시 나가요. 밀고 간 거. 통. 기성통.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 의사 표현까지 쉽지 않은 그에게 염전은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. 보고 싶었지. 사장이 핸드폰 자기가 핸드폰 자기가 하는 거.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당시 피해자의 75%는 장애를 지닌 경우로 확인됐습니다. 신안군은 2021년 강제노동 사건이 또 터지자 전담 공무원이 1대1로 염전 노동자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. 그분들이 세세하게 뭐 이런 이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세세하게 본 건 아니고 별 이상은 없는지 그냥 원론적으로 한번 현장에 나가도 심리적으로 염전주에게 예속된 노동자들에게 급여 지급과 폭행 여부 등을 물어보는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. 오픈을 안 해주면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거죠. 장 씨에게도 2022년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지만 피해 사실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.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신안 1001념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자 신안군은 2021년 이후 대책을 강화해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장 씨를 포함해 5건의 피해 의심 사례를 수사 의뢰한 상태였습니다. 제가 사려있지 못한 내용이었다고 제가 전라남도도 지난해 관내 염전 노동자 15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임금 체불이나 폭행, 착취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. 염전주에게 종속돼서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었어야 하지 않나.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공식적으로 확인됐던 피해자 63명에 대한 추적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글쎄요. 저희가 그거를 공식으로 요청을 해야 아마 주지 그냥은 안 주는 거고요. 처음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없다고 분명히 저는 또 오빠가 나갔잖아요.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. 이 내용 취재한 하정연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하 기자,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저희가 보도한 염전 노예 문제가 언급됐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장 씨가 일했던 신안 염전 주인이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때도 이 지적 장애인을 착취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장 씨와 관련해서도 최근 벌금형만 받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.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너무 형이 낮아서 제가 눈을 의심했는데요.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가 붙으면서 벌금도 안 받고 끝났어요. 이런 솜방망이 처벌, 혐의 적용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염전 강제노동 사건을 대부분 임금체불, 그러니까 단순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전문가들은 최소한 준사기, 그러니까 이 심신장애를 이용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범죄나 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해외에선 이런 경우 강제노동 또는 인신매매로 규정하는데요. 영국에선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합니다. 네, 정부나 지자체, 경찰 이런 관련 주체들이 모두 피해자가 거부해서 구조할 수 없었다 이런 핑계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우리가 염전 강제노동 사건을 바라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 특수성입니다. 저도 이번엔 장 씨가 수십 년간 착취당했던 섬에 갔다 왔는데요. 일단 고립된 환경이고 또 오랜 기간 염전주에 예속돼 생활하다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가 쉽습니다. 실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염전주를 아빠, 마님, 사모님 이렇게 부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러니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염전주 편을 들거나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경우도 많습니다. 결국 강제노동 여부 판단에서 단순히 이 피해자가 동의했느냐보다 피해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. 이 지적 장애인과 라포를 형성할 수 있고 좋게 넘어가자 이런 폐쇄적인 지역 분위기에서도 자유로운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피해자를 돕게 하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하 기자 잘 들었습니다.